자, 3강 파트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파트 2에서 이 라플라스 스무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멀티노미널 같은 것을 계산할 때에 계산할 그 new 문서에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서 학습 데이터에 없었을 경우 모든 확률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파라고 하는 라플라스 스무딩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파가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에 하나씩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 번은 관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아래와 같이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Y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C로 간소화되었고요. 여기서 이 다큐멘트가 이 클래스에 해당했을 때라는 부분을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알파는 1로 가정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1이 아니고 1보다 작은 숫자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을 1로 가정하고 나면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단어의 빈도수가 카운팅이 됩니다. 그때 카스와 같이 아예 0번이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각 해당하는 그 문자마다 1씩 더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분모에만 분자에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다 더했을 때 만약에 모든 빈도가 없고 하나의 단어만 전부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라고 보면 분모는 카운트만 돼 있고 위에는 카운트 플러스 1이 되니까 확률이 1보다 커지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카운트의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모두 치환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각 단어에 대해서 이 케이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 단어의 종류가 현재 V개에 있다고 우리가 원핫 코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V개가 있으니까 그 V개만큼 그 플러스 1이라는 스무딩 벡터는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이제 그 알파 곱하기 V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1로 치환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식에 따라서 이 확률은 1, 0, 3이라고 하는 이 Fast, Furious, Fun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의 1, 0, 3 빈도수 그대로 가져가고요. 여기에다가 1씩 더해지는 겁니다. 1, 1, 1 더해지게 되고, 분모에는 V개, 카테고리 개수, 정확히는 그 단어의 종류만큼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현재의 뭐 코미디 확률 그리고 액션 확률이 5분의 2고 5분의 3이니까 각각 곱해주고 나면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0.0007이고 여기는 0.001이니까 이 카스가 단어가 포함된 new 문서를 분석한 이 멀티노미널 클래시파이어로 멀티노미널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로 분석했을 때에는 액션 영화 리뷰로 판정이 난 겁니다. 자, 굉장히 쉽게 따라오셨을 텐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 카스라는 단어가 새로운 문서로 인해서 추가됐다고 해서 이 단어의 종류를 7이 아니라 8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앞에서 트레이닝이 끝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되어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즉 U가 들어오기 전에는 단어가 7가지였으니까 그 7가지에서 추가가 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라플라스 스무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탠포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배우고 있을까요? 그래서 스탠포드의 앤드류 응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에 어지럽게 써있지만 우리가 배운 것과 유사한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IPS라고 적혀 있죠. 이 NIPS라는 It's the 것은 conference deadline for the NIPS conference. It's just the name of the conference. It's some acronym. 인공지능 학회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속한 학회입니다. 앤드류 교수님께서는 구글과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선도하시는 분께서 들어드린 예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Send your project partners or send your friends email and say, hey, let's work on a project and submit to the NIPS conference. 학회 논문을 제출하고 싶다고 이 시니어 프렌즈에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프렌즈가 보낸 메일에 NIPS라는 처음 보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Which you've probably never seen before. Right? And say about let's send a paper to the NIPS conference. 그래서 만약에 스팸 필터가 처음 보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분류기에 의해서 이 NIPS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메일 자체가 스팸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방향입니다. And then your spam classifier will say 이 만약에 닙스란 단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라고 했을 때 3만 개 중에 그 3만 개 중에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0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equal to 0. That's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 right? Because you've never seen the word NIPS before in your training set. So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라플라스 스무딩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And the problem with this is that for all of their away games, 또 다른 사례로 스탠포드 농구팀의 어웨이 경기에 대한 so 기록 tracking their wins and 바탕으로 losses, to gather 그렇다면 다음 경기는 이길까요, 질까요?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한 건데요. 여기서 웃음을 잠깐 들을 수가 있는데 what's the chance that they'll win or lose against Louisville? All right. 그것이 실제로 스탠포드 농구팀이 그때 5연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5번이나 졌으니까 이길 확률 같은 경우가 만약에 앞서 말한 것처럼 라플라스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죠. Which means that having seen them lose, 5 away 그래서 games in a 그것이 row, 말이 안 된다는 예를 들어주신 거고요. 승리를 할 확률은 그래서 1의 개수에다가 우리가 라플라스 고려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스무딩 팩터 알파를 1로 해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패배에 해당하는 0의 개수에 따라서 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또한 승리의 개수 1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결국에 그 아까 텍스트의 종류에 해당했던 승리냐 뭐 패배냐 그것에 해당하는 그만큼 그 스무딩 팩터를 더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합산을 다 하고 나면 7분의 1이 되죠. 왜냐면 이거는 종류가 0, 1밖에 없었기 때문에 V가 2가 된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1은 2니까요. 결국에는 7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의 확률 분석에 따르면
7번 중에 1번 정도는 이기겠지라고 보는 거죠. 아까는 0이었지만. 그러니까 5번 연속으로 졌지만 한 7번쯤, 2번 정도 더 하면 한 번쯤은 이길 수도 있어 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간소화, 그러니까 심플리피케이션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각 팀들의 능력이라던가 선수들의 능력, 팀워크, 코칭 능력, 감독의 전술, 또 컨디션 등등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 통계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적인 예다, 굉장히 간소화한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결국 앤드류 교수님께서는 위에다가 라플라스 스무딩이라고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가 이것을 이제 언급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Was, in a lot of days now we've seen the sun rise, but that's using this estimate probably the sun will rise tomorrow. This is kind of cool. 라플라스가 말하길 해가 연속적으로 떠왔다고 해서 내일도 꼭 태양이 뜬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뜨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죠. 그것까지 관찰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이처럼 스탠포드에서도 우리와 같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베이스라서 직접 듣기엔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렇게 그리고 번역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게 되면 이런 고급 강의들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다음에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의들도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즉슨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에 익숙해지셔서 나중에 대어를 낚으실 수도 있게끔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나이브 베이즈의 실제 구현을 넘파이로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이브 베이즈의 2가지 코딩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예제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환경을 위해서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과 콜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곳에서 가우시안 MB, from sklearn 이런 부분과 멀티노미널 MB에 대해서도 함께 다음의 코딩을 따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다음 강의에서 함께 풀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이 코딩을 직접 해보신다거나 PDF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점이 많지만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